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11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의는 1강부터 10강까지 진행한 강좌에서 영역에 관련된 툴과 메뉴,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파일에 New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Create New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New 도큐멘트, 여기에서 저희는 웹을 사용할 거고요. 거기에 웹에 있는 사이즈 1366 곱하기 768 픽셀짜리의 크기를 사용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문서의 이름을 정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아트보드는 일단 체크를 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리졸레이션은 72, 칼라 모드는 RGB 칼라,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요. 크리에이트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 쭉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자, 이 인터페이스 중에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툴들을 보면, 자, 사각형, 원, 수평, 수직, 라쏘 툴, 직선 올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올감이라고 얘기하죠. 밑에 게 다각형 올감이 또는 직선 올감이 또는 자석 올감이, 퀵 셀렉션 툴, 매직 핸드 툴. 자, 그 다음에 또 쭉 좀 내려가시면 여기에 펜 툴을 이용한 패스를 만들게 되고요. 이 펜 툴을 이용한 패스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레이어의 패널에서 패스 패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메뉴에서는 영역과 관련된 메뉴는 셀렉트라는 곳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셀렉트에서 딤드 되어져 있는 것, 비활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에 오픈을 해서 저희는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 3을 누르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하나 보이네요. 이동 툴로 얘를 언타이틀, 즉 새 문서, 이름이 정하지 않은 새 문서로 이동하겠습니다. 누르고 이미지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언타이틀 1탭 제목 위에 올라간 후에 다시 작업할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할 수도 있고, 자, 레이어에서 얘를 지워 볼게요. 또는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컨트롤 A. 자, 전체 영역이죠. 얘는 셀렉트의 all과 같습니다. 컨트롤 A.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언타이틀에 와서 컨트롤 V. 이와 같이 해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일단 축소하는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돋보기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툴과 툴끼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작업의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확대와 축소한 단축키들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편한데, 이때 뷰에 가보시면 거기에 줌 인, 줌 아웃, 그 다음에 fit on screen, 그 다음에 실제 사이즈는 100%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른 단축키는 여기에서 줌 아웃을 눌렀죠. 컨트롤 마이너스. 자, 컨트롤 플러스. 자, 지금 저는 얘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T.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를 조정해서 줄이려고 합니다. 컨트롤 T는 프리 트랜스폼이죠. 자유 크기 변형 툴이라고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좀 위치를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 가서
자, 오픈.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좀 해볼까요? 예. 자, 상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우리가 상자 요것만 우리가 얘를 가지고서 일로 와야 하는데 이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툴에서 어떤 툴을 써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죠. 자, 다시 한번 툴을 볼게요. 사각형 안 되겠죠. 원 안 되겠죠. 수평 말 그대로 수평이네요. 수직 예, 뭐 안 되네요. 자, 컨트롤 D 영역을 풀고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예, 영역이 현재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쓸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럼 올가미 자, 얘를 누르고 요렇게 자, 누른 채로 들어가시면 요와 같이 뭔가 선이 나오고 그 선이 다시 시작한 지점까지 가면은 영역이 잡히네요. 하지만 얘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죠. 얘도 아니겠네요. 자, 영역을 풀게요. 컨트롤 D 셀렉트에서 deselect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영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예, 빈 곳 이때 얘는 selection, new selection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요 옵션 바에서 요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빈 곳을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또는 select에서 deselect를 누르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올가미 또 다각형 올가미라고 하는 얘를 눌러볼게요. 자, 얘는 쓰는 법은 클릭 그리고 손을 떼고 마우스에 손을 떼고 마우스만 움직여도 선이 따라가죠.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클릭 또 원하는 지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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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작한 지점에 갔을 때에 동그란 게 보이면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그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을 찾지를 못하겠다면 그 근처에 가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근처에 가서 더블 클릭했죠. 자, 얘는 아까 만들어 봤던 라쏘 툴이나 또는 이 사각형 원, 수평 수직보다는 조금 더 모양을 잘 만들 수 있겠죠.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을 만들 때는 바로 직선 올가미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C를 하고 언타이틀 새 문서 와서 컨트롤 V 자, 뭐 조금 어긋났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컨트롤 T 자, 요렇게 위치를 잡을게요. 자, 하다 보니 엔터를 치게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레이어가 하나 더 생성되죠. 레이어는 이미지를 겹치는 역할을 하죠. 층층이 겹쳐서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연습을 또 하나 해보죠. 자, 상자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자 1. 자, 얘는 직선이긴 하지만 요 모서리들이 전부 다 좀 동글동글한 곡선을 갖고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얘 직선 올가미를 쓰기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마그네틱 라쏘 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클릭하고 누르지 않고 쭉 그 경계를 내가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경계를 따라가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이 딸 수 있습니다. 영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가다가 그만 잘못 간 경우가 있어요. 또는 또 잘못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죠. 이럴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한 포인트씩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잘못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부분이 낫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꼬였다면 그냥 꼬인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지점에 가서 직선 올가미처럼 이 근처에 시작 포인트가 보이면 클릭하면 되지만 도저히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더블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얘를 정리하면서 이제 영역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서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경우에는 직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직선 올가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New Selection, Add Selection, Subtract 또는 교차 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요런 부분들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영역이 아니어야 되죠. 여기도 영역이 아니어야 되죠. 영역이 아닐 때는 이와 같이 세 번째를 누르고 클릭 쭉 지나가서 클릭 이렇게 올가매면은, 자, 여기서 좀 한번 더블 클릭할까요? 예. 이렇게 올가매면 올가맨 부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올가맨 부분이 영역으로 포함시키게 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겠죠? 자, 여기 다시 클릭. 이 부분이 다시 올가매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올가매어지는 부분이 영역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자, 컨트롤 C 복사하고 다시 일로 와서 컨트롤 V 이와 같이 또 얘를 줄여야 되겠죠? 컨트롤 T 자, 얘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게임 콘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눌러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사각형, 원, 수평, 수직은 쓰기가 힘들죠. 라쏘 툴 누른 채로 드래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역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거나 좀 또 삐뚤빼뚤하게 되겠죠. 그리고 손을 놓게 되면 곧바로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곧바로 영역을 만들죠. 컨트롤 D 영역을 풀고, 자, 여기에는 얘 직선 올가미 안 되겠죠. 곡선이 있으니까. 자, 그럼 자석 올가미. 자, 이 경우엔 누르고 드래그 하면 됩니다. 예, 또 잘못했네요. 하지만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별로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더 많은 손이 가게 되겠죠. ESC 눌러서 중간에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다 안 된다고 또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밑에 가서 또 여기에 퀵 셀렉션 툴 또는 마그네틱 핸드 툴. 자, 우리가 마그네틱이라네요. 매직 핸드 툴. 매직 핸드 툴은 마술봉이라고 합니다. 자, 마술봉에 대한 것은 뉴 셀렉션, 그 다음에 톨렌스 허용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럴 때 마술봉은 색상을 가지고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기준으로 그 색상, 내가 선택한 색상과 비슷한 색상을 찾아서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와 비슷한 색상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자,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여기 안에 있는 요 이미지들을 갖고는 또 불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대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쫙 하고 다 잡히네요. 자, 그렇지만 여기는 요 영역이 우리가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여기죠. 여기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게임 콘솔을 전부 다 선택 영역을 잡기에는 많이 번거로움이 생겨서 오히려 반대로 하얀색 배경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반대의 영역을 만듭니다. 셀렉트에 가서 인버스. 자,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곳에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컨트롤 T 자,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에 또 오픈 열어가지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서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올가미를 쓰기는 또 너무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마술봉으로 쓰기는 어떤 특정한 색상의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자, 얘를 이렇게 누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는 얘 영역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생기네요. 여기도 해야 되고요. 여기도 또 왜 안 되니?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더 번거로우니까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요 동그란 모양이 보이죠? 요 동그란 모양. 요 동그란 모양이 바로 범위예요. 이 범위는 옵션에서 얘를 갖고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키보드에서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린 대괄호를 제가 눌러볼게요. 더 작아지고요. 닫힌 대괄호를 눌러볼게요. 더 커지네요. 적당하게 만들어서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약 익숙하지 않다면 여기서 직접 조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겠죠.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왜 확대를 하는지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영역이 아니어야 하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 여기에 제가 지금 퀵 셀렉션을 썼으니까 얘를 퀵 셀렉션 툴로 영역을 제외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라sso 툴로 영역 제외를 선택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영역을 제외하셔도 됩니다. 또는 자, 요거를 이전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히스토리에 가서 여기에는 퀵 셀렉션 툴 이렇게 하면 이전 상태 돌아가겠죠. 여기에서 히스토리 패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퀵 셀렉션에서 빼기를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해도 얘를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툴을 하나 썼으면 그 툴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도구들도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또는 컨트롤 1을 자, 여기에 컨트롤 1을 눌렀더니 100%입니다. 컨트롤 0 창에 맞추기라고 합니다. 창에 맞추기. 자, 뷰에서 창에 맞추기 100%. 자, 여기서 얘를 컨트롤 C 복사하고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줄여 볼게요. 자, 이와 같이 갖다 놨는데 저희가 좀 해볼 상황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꽃 뒤에 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도 이 여자가 이 꽃잎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이 꽃잎만큼의 모습으로 얘를 지워야 합니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우개를 한번 선택해보고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이 지우개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크기도 바로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런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요렇게 된 거. 그죠? 요렇게 된 게 열린 대괄호. 그 다음에 닫힌 대괄호. 이 열린 대괄호를 이용하면 범위가 축소되는 거고요. 닫힌 대괄호를 누르면 범위가 넓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걸 눌렀지만, 자, 그래서 저는 지우개로 적당하게 크기를 만들어서 얘를 지울 겁니다. 자,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딱 잘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좀 더 많이 지워지거나 좀 덜 지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이전 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이 여자,
여자를 제가 눈을 끄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꾸겠습니다. 레이어 1 꽃잎이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퀵 셀렉션 툴로 요 꽃잎만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빼기가 되어져 있네요. 뉴 셀렉션을 이용해서 다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자 레이어 선택하고 눈을 켜고 그리고 얘를 델리트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컨트롤 D 영역을 풀고 여기 남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도 그냥 올가미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얘를 쥐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역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 또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잘 만들 수 있거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사각형들은 어떻게 쓸까? 라고 하는 거죠. 전 사각형을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여기다가 색상을 하나 채우겠습니다. 전경색을 만들고 색상을 하나 선택하고 OK. 자, 채우려고 하는데 에디트에 가시면 여기에 fill 그리고 여기에 foreground 이렇게 선택해서 채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자, 배경색도 마찬가지로 edit, fill 이렇게 바꿔야 하지만 번거롭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축키를 좀 이용하시면은 훨씬 좀 더 빠르게 전경색과 배경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전경색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델리트 누르면 배경색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영역이죠. 자, 전경색 Alt 누르고 델리트 컨트롤 Z 하고 배경색 컨트롤 키 누르고 델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글씨를 써야 되겠죠. 컨트롤 D 영역 풀고요. 글씨 타입 툴로 자, 이때 눌렀을 때 글꼴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글꼴을 찾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왼쪽 정렬 그리고 색상. 자,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고요. 여기다가 은은한 향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커서가 계속 깜빡깜빡거린다는 건 계속 입력을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여기는 레이어에서 타입 레이어의 썸네일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면 이동 툴로 얘를 눌러 위치를 이동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박스를 좀 줄이고 싶다면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왜곡시킨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와 같이 얘를 당기시거나 시프트를 누르면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다시 치고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해볼까요? 제가 자, 이와 같이 여기에 이게 수평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박스들을 이렇게 채워서 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는 이제 그 수평선을 만드는 건 얘를 가지고 만드는데 일정한 크기나 모양을 조금 맞추고 싶다면 그냥 무작정 얘를 갖고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뷰에 가이드를 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룰러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룰러. 자, 룰러가 자가 여기 있죠. 그죠? 자가 켜져 있으면요. 자 안에서 자, 뷰에서 룰러를 체크를 풀면 룰러가 없어요. 뷰. 거기에 룰러를 체크하면 룰러가 있죠. 자, 누르고 자 안에서 누르고 이렇게 당깁니다. 생겼네요. 또 누르고 이렇게 당겨요.
자, 또 누르고 이렇게 당깁니다. 자, 이동할 때는 여기는 이동 툴로 요 가이드 선에 가시면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얘는 이동하는 역할이고요. 얘는 뭔가 가이드를 또 잡아서 움직이는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자, 수직선으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이렇게도 만들고요. 자, 이렇게도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먼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계속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전경색 채우고요. 여기다가는 배경색 채우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흰색으로 주고요. 네. 자, 여기다가는 검정색으로 만들고요. 자, 컨트롤 델리트, 알트 델리트 이렇게 좀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좀 밑에 비추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하냐면 오파시티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선을 한번 우리가 숨겨 보겠습니다. 여기 숨길 때는 뷰에서 익스트랙스를 다시 여기를 누르시면 숨겨지고요. 다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컨트롤 H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숨겨놓고 봤더니 수평선과 수직선이 없네요. 자, 컨트롤 H를 다시 펴놓고 펼쳐놓고 표시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여기는 수평. 자, 클릭. 자, 그 다음에 얘 눌러서 또 클릭. 자, 또 클릭. 그런데 분명히 여기 클릭이 됐는데 영역을 추가시켰잖아요. 클릭이 됐는데 안 보입니다. 얘는 1픽셀짜리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도에 따라서 축소가 되면 안 보이는 수가 생깁니다. 그때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영역 잡힌 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 보이시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얘도 영역을 추가시켰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흰색으로, 제가 전경색을 흰색으로 만들었으니까 흰색으로 얘를 이렇게 채워 보이겠습니다. 자, 영역을 해제하고 컨트롤 D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또 숨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얘 올가미로 요렇게 델리트, 또 얘도 요렇게 델리트, 빼기가 되어 있네요. 뉴 셀렉션을 누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역 잡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으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곡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곡이라고 하면 글자를 우리가 왜곡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은은한 향기 이렇게 놓고요. 완료시키고, 자, 타입 툴, 그 다음에 타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웹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를 왜곡한다는 뜻이에요. 자, 플래그 이렇게 우리가 왜곡할 수 있죠. 그리고 OK 또는 여기를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움직여 보시다가 얘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할 때는 Alt를 누르고
여기 아까 캔슬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에 가면 리셋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고요. 플래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 눌러서 드롭 섀도우. 자, 그와 같이 해서 여기다 색상을 좀 크기를, 위치를,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본 같은 거 만들 때에 리본의 모양 같은 걸 설정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하고서 색상을 하나 이렇게 채우고요. 또 Alt 델리트 눌러서,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컨트롤 T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웍, 그래서 여기 웍 커스텀에서 이와 같이 얘를 찾아도 얘를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결처럼 만들 수도 있죠. 엔터, 컨트롤 D, 엔터를 치고 컨트롤 D 이렇게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예, 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BE. 자, 얘를 이런 걸 쓰려면 사실 조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각형은 당연히 아니고 올가미도 자석 올가미 쓸 수 있겠지만 네, 좀 잘 맞진 않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숨죽이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 벗어나는 경우가 보이네요. 이유는 이 퀵 셀렉션 툴 같은 경우도 바로 뭐가 되냐면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영역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좀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펜 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도 작업을 합니다. 이 펜 툴은 상당히 열심히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익숙해져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고, 또는 그 이전 강의에 패스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 그걸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패스라는 패널에 가서 패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역을 만드셔서, 자, 요걸 누르면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선택하고 얘를 누르면 영역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 C, 자, 작업할 곳에 가서 컨트롤 V. 자, 위치를 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친 그림자처럼 여기 좀 모든 게 다 바닥에 비쳐 보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본다면 레이어로 가서 컨트롤 J, 똑같은 거라도 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레이어의 뉴, 거기에 레이어 비어 카피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컨트롤 J라고 누르시면 되겠고요. 얘를 좀 뒤집어야죠. 그죠? 밑으로 바닥에 얘가 비친 거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다 버티칼, 그리고 얘를 내리고 엔터를 치고 이 부분이 부드럽게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라지게 하냐면 여기는 얘 지우개로, 이때 지우개는 100%로 이렇게 지우면 딱 경계가 너무 명확하게 좀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파시티를 적당히 조정해서, 투명 들어갑니다. 오파시티가. 그죠? 크기를 또 적당히 크게 해가지고 얘를 쓱쓱 이렇게 문질러 주면 밑에 비친 그림자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물론 이게 약간 좀 조정이 좀 돼야 되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고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 내용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